레디포스트의 총회 원스톱의 그런 전자투표 그리고 온라인 총회에 대한 서비스 소개를 간략히 진행하고 이어서 전자투표랑 온라인 총회 시연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디포스트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소개드리고 전자투표랑 온라인 총회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포스트는 앞서 김성철 위원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국내 최초로 실증 특례를 획득해서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서명 동의서 이 세 가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레디포스트는 국가기관, 과기부, 국토부와 전자적 방식에 대해서 업계 표준을 만들어 온 넘버원 회사입니다. 레디포스트의 또 다른 강점은 대외 공신력입니다. 24년 9월 서울시에서 진행한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 입찰에서 전국 1위로 단독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 사후에 조합장님들 만족도는 100%고 조합원 만족도는 98%에 이를 정도로 서비스의 그런 효과성이나 만족도가 이미 증명이 된 회사입니다. 더불어 국토부와 가기부의 수장도 많이 받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대상을 받았고 가기부에서는 표창을 받아서 서비스의 효과성 그리고 기술력 모두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대외 공신력과 업계 표준을 선도를 해왔기 때문에 정비업계 내에서, 정비업 사업 내에서 가장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자투표 서비스를 설명하기 전에 왜 오프라인 업무의 방식이 비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서면결의서나 현장총회로 진행이 되었고, 서면결의서나 현장총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면이나 서면 문내, 오프라인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방식의 문제점의 첫 번째는 참여율이 낮습니다. 총회 의결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의사 정족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OS가 직접 방문하고 동료 전화를 하고 이런 과정이 불필요하게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비호감, 반감을 가지는 부분들이 64% 정도 자체 조사했을 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종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우편물을 제작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고, 그리고 OS 요원을 고용을 하는데 수억 원이 들고, 그리고 현장총회 참석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마비를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 총회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총회 개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부터 총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조합원을 소집 통지할 때부터 총회 의결까지 총회를 준비하는 기간 약 6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긴 총회 준비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면 방식은 위변조나 휴먼 에러에 취약한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류를 위조했다거나 서면 결의서를 위조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정으로 인권 다툼에 휘말리고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 5년간 약 10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엘박스에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방식은 가장 크게 정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 원스톱은 전자투표 서비스를 조합을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총회를 개최하기 전부터 총회 당일 그리고 총회 이후까지 모든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자투표를 하기 전에 전자등기로 책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책자를 받는 대신 휴대폰으로 PDF의 파일 형식으로 편하게 책자를 받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휴대폰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책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조합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돌아가는 사항들이나 현황 보고회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그걸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업무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 책자 같은 경우는 여러 조합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 평균 열람률이 50% 이상입니다. 이 평균 열람률이 높으면 전자투표율이 올라가는
상관관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저희는 전자투표 서비스를 전자책자를 보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개별적으로 조합원들한테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통신사의 본인 인증을 거쳐서 전자투표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본인 이름을 자필로 날인하면 간편하게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자투표의 장점 첫 번째, 높은 서비스 만족도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좀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전자투표에 대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의 통계에 따르면 서면 대비 전자투표 참여율이 70대 이상이신 분들도 80%대가 나오고 80, 90대도 60%대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의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서비스의 만족도, 서울 서초 무지개나 한남 2구역 같은 경우 평균 94% 조합원들의 서비스 만족도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높은 투표 참여율입니다. 단기간 내에 높은 투표율을 저희가 확보한 사례들을 A조합, B조합, C조합 3개의 사례만 일단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사전에 총회 1회 2주 전부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자투표를 시작을 하는데 거의 1주 만에도 50%를 넘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투표를 확보를 해서 총회의 의결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총회 이전에도 개최 이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조합 같은 경우는 15일 만에 97%가 투표 열람하고 100% 투표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뭐 당연히 발송 인원이 100명대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밑에 보는 B조합이나 C조합 같은 경우는 약 1000명인데 뭐 12일, 9일 만에 투표율 66%, 80%를 달성한 저희가 성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민감한 안건도 저희는 의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관리처분 계획 변경이나 사업 시행 변경, 사업 시행 계획 변경, 그리고 조합장 선임권 이런 안건들은 다소 민감한 안건인데 이런 민감한 안건도 전자투표를 진행을 해서 의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또 조합의 주요 업체와 관련된 선정 안건은 저희가 지금까지 약 137번, 7회 정도 안건을 전자투표 의결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는 약 2년간 21번 정도 진행을 해서 모두 의결에 성공해 왔습니다. 네, 전자투표의 장점 네 번째,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데요. OS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우편 발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서면 회신이나 이런 수작업을 디지털로 자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인력이 매우 효율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총회 소집 통지할 때부터 총회까지 약 6주 정도 소요가 됐던 걸 총회 준비기간 약 3주 정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총회 연습자의 전자투표는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본인 인증입니다. 저희는 공인전자문서 중개자인 KT 페이퍼리스라는 곳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한 수신자들만 전자투표 및 서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URL을 본인한테 문자로 온 URL을 접속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에 실패하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거기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인데요. 크게 4가지의 정보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는 공인전자 문서기관의 본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조합의 명부의 정보, 그리고 개개인의 휴대폰의 개인정보, 그리고 조합원이 본인 인증할 때 직접 입력한 정보,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인 키사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 4가지 정보가 모두 맞아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받았더라도 내 문자를 아들한테 전달을 해서 대신 투표해줘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보로 인증하면 실패를 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중소 영세 업체 전자서명을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두사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 측에서 법적에 소송해서 패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두사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적 서명은 법적 효력 발생 시 책임은 고객한테 있다. 하지만 레드포스트의 총회 원스톱은
전자서명과 투표의 법적 효력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책임을 공인 전자문서 기관과 함께 지고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 이 부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KT 페어리스 말고도 함야금융TI라는 공인 전자문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KT에서 전자투표 요청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조합원들한테 조합원이 하게 되면 인증에 통과하면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할 수 있으면 전자투표가 업체에 넘어오고 레스트포스가 실시간으로 서버 암호화 통신을 하나금융TI라는 금융의 IT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실시간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서가 실시간으로 보관이 되면 기록 증명서도 발급을 요청하면 기록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본인의 검증, 투표 기록을 보관하고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네, 이게 예시인데요. 그래서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가 있고 오른쪽은 공인전자문서의 기록증명서를 발급을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시스템 보안이나 개인 정보 보호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저희 레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게 처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24년 9월에 선정이 되었지만 9월 달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언론에 터지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서울시에서 보안 전문가가 2차례 점검을 해서 통과를 하였고, 더불어 인터넷진흥원인 키사에서 추가적으로 현장 점검을 나와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될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점검을 받았고, 그 부분들에서 모두 통과가 돼서 결국 서울시와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레드포스트는 이전에 민감하고 어려운 소송에 겪게 됐던 이런 조합들도 있었는데요. 끝까지 함께를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무법인과 MOU를 맺은 사례도 4군데가 있고, 그래서 끝까지 법적 소송일 때 고객이랑 승소할 때까지 지원을 해놨던 사례가 있고요. 온라인 총회에 대해서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날 총회를 하게 되면 전자출석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장 입장할 때 전자적으로 출석을 인증하는 방식인데요. 개인의 이름을 말하고 신분증만 보여드리고 서명만 하시면 간단하게 당일 총회에 출석이 인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총회 진행이 가능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총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수기를 체크하는 휴먼 에러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 출석만 가능했던 제약을 넘어서 온라인 총회 출석을 인증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먼저 문자를 발송하고 똑같이 앞서 전자투표를 하는 것처럼 통신사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해야만 온라인 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 통신사 본인 인증은 앞서 전자투표를 설명했던 것과 같이 공인전자문서 중개자인 KT를 통해서 엄격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온라인 총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대리인이 온라인 총회 참석이 불가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총회에 참석을 하면 현장 총회에 참석하는 것과 똑같이 직접 출석으로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 참석에 있어서 최소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총회 출석을 참석 가능하고, 빠르게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고, 위변조에 방조할 수 있고, 업무의 편의성이나 비용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사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권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올해 1월에 진행했던 서초 신동아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는 출석 정족수 20%를 확보를 해야 됐었는데, 온라인 총회만으로도 출석 정족수의 20%를 충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가 아니라 약 30%까지 온라인 총회에 참석했고, 현장 총회에 참석하신 분은 약 10%, 그래서 총 합해서 40%의 출석률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임시총회는 의결이 무산됐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압구정 5구역입니다. 압구정 5구역 같은 경우는 출석 정족수 10%를 충족해야 되는 총회였었는데
이 경우도 역시 현장 총회보다 온라인 총회 출석자가 2배 가까이 높고 온라인 총회만으로도 출석 정석수 10%를 충족을 해서 총회 의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연회 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총회랑 온라인 총회의 그런 차이. 이 부분도 시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